두 분 다 감옥 같잖아요. 자, 내가 할상인가? 자, 핫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SKBTV 전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런칭을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유튜브. 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박원기 기자님의 욕망과 사심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한 6, 7개월 전에 네. 시사 프로그램을 놨거든요. 노신 거 맞아요? 네, 그중 이제 후배가 하는 걸 보면서 네. 나도 텔레비전에 계속 나왔었는데 역시. 그럼 이제 텔레비전에 못 나오더라도 유튜브라도 좀 통해서 나와보자 해서 기획을 했고 네. 사랑하는 국장님과 이제 본사에서 허허해 주셔서 이번에 런칭이 됐죠. 네, 그 첫 번째 런칭을 축하드리고요. 첫 네. 번째 손님도 모셔봐야 되는데 일단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사주팔자입니다. 이제 사적 술자리에서나 할 법한 팔딱걸된 자유 토크. 네. 네, 사주팔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동영. 이름에 모두 이응자가 들어가서 발음하기가 힘든 정동영. 자, 개나리 아저씨에서 이제는 올드보이가 된 정동영. 네. 그럼에도 전라북도가 낳은 헌정 역사상 첫 대선 본선 주자 정동영. 자, 호감이었다가 비호감이었다가 또 최근에 또 호감으로 변신하고 있는 여튼 뭐 저에게는 굉장히 호감인 정동영 아저씨 나와주셨습니다.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 예쁜 오렌지로 준비했습니다. 겉과 속이 오렌지, 같은 예. 오렌지. 네. 네. 겉과 속이 둘 다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990년도 1월, 2월에 합동유세장에서 처음 뵀었어요. 예, 그때는 합동유세. 예. 요즘은 없어졌는데 합동유세라는 게 그때 어디 금암초등학교였나? 맞아요. 예. 그쵸? 멈춰다.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아버님이 기자셨어요. 네, 기자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응원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대입 시험 치르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고3. 고3 이제 고3이 끝나고 대학 입학하기 전이었죠. 1, 2월이었으니까 예.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제 갔다가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그렇죠, 많이 갔죠. 이제 원로 기자. 원로 기자. 아직 허리 좋은 지적이십니다. 허리 밑에 기자입니다. 아직까지 네. 지금 시골쯤에 있는 기자라고 원로 기자.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갔다가 그냥 인사도 안 드리고 악수만 하고 악수 안 하고 그냥 그때 왔죠. 연설 잘했죠. 정동영. 전 감흥이 없었어요. 빨리 왜 또 날씨도 춥고하니까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죠? 정치 묶기는 아니네. 네? 네, 그렇죠. 정- 네. 어땠어요? 그때 첫 아마 그 합동연설 뭐 하고 계실 텐데. 저도 뭐 정치에 처음 발 딛고 첫 합동 유세니까 긴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은 그때 이제 MBC 제가 진행하면 최소한 100만 명, 몇백만 명을 앞에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몇천 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여유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처음 봬요. 네. 오늘? 저는 처음 뵙죠. 굉장히 떨더라고요. 늘 스크린으로만 뵙다가 아. 이렇게 저는 취재 직접 기자 출신인데 다들 아나운서 그 정도로. 출신이라고 하는데 목소리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얼굴도 작으시고 저는 잘생기시고. 뭐 박원기 기자는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기전대학교 총장 혹시 친구분이시죠? 예. 그분이랑 술자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보고 동영이 어렸을 때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걸 2000년도에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래요? 굉장히 뿌듯했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자마자 인연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끼어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 사전에 뭐 MBTI도 주시고 예. 뭐 생년월일도 달라, 사주. 사주도 달라 막 요청을 막 계속 되게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는 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시대잖아요. 네. 어? 제가 방송 기자 할 때는 공중파 시대, 맞아요. 공중파 시대. 공중파. 아직 케이블이 안 나왔을 네. 때. 네. 어? 제가 그래서 특파원 할 때 미국에서 CNN 케이블 방송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CNN 그때 CNN이 막 출범할 때였는데, 근데 이제 케이블을 넘어서 또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 유튜브로 완전히 대세가 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띠로 본 신년운세 뱀띠세요. 뱀띠. 예. 네,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예. 그 12간지 중에서 12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용이 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뱀. 뱀. 네. 네. 용이 되려다 못 된 게 아니죠. 이묵이라 그래, 이묵이. 이무기. 네. 될 수 있는 동물이라서 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물원에서 뱀띠와 뱀은 싫어해요, 아이. 어, 그러세요? 네, 그래요. 뱀 좋아해요? 특히 저희 뱀은 다 이 싫어하지. 네. 집사람 와이프가 너무너무 뱀을 싫어해서 뱀띠랑 뱀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전 쥐띠예요. 저도 그래요? 쥐 싫어합니다. 저는 쥐 싫어해요. 그래서 뱀띠와 용의 관계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래요. 그래서 예. 올해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예.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새롭게 사귈 수 있다고 아, 합니다. 네, 근데 좋은 해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시나 봐요. 근데 다만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외로울 수 있다. 아,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외로울 수 있는데 이때 아웃사이더 기질이 조금 발휘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질이 조금 있으세요? 네,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여럿이 있는 것도 좋고 두 가지 다 네. 양면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는데 네. 네, 아웃사이더 기질이 좀 발휘될 때 그때도 무조건 사람이랑 같이 함께 이거를 뭔가 털어내야 되고 예. 저는 좀 외로울 때 혼자 있으면 좀 이게 타파가 되거든요. 우울할 때. 좀 혼자 있어야 되는 타입인데 무조건 모든 사람과 예, 함께 해야 되는 시기라고 근데 하십니다. 최근에는 좀 네.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좀 헛헛한 마음이 드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네. 제가 고향에 네. 섬진강변에 조그마한 그 농가주택 하나 짓고 거기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신 거예요, 집을? 예, 전주에서 잘 때, 서울에 살 때, 이 시골에 산골에 있을 때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요. 맞아요. 컨디션이. 그럼 혼자 계시나요? 너무 좋으실 아니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랑 같이 살죠. 그럼 외롭고 헛헛하냐고 아니, 여쭤봤는데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시다. 아 전혀 없으시다. 하늘과 별과 달과 산과 물과 해와 네. 구름과 언제 지으셨어요? 좀 작년에, 지어야겠다, 작년에. 작년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설들이 있긴 했었는데 예. 아, 집도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 집 아무도 못 짓죠. 왜요? 그 정권이 바뀐 뒤로 좀 그래요. 너무 힘드네요. 내가 그래요. 살고 싶은데 집 하나 짓겠다는데. 너무 힘들죠. 네. 네, 너무너무 피곤한 내가 그래서 점점 뭐 되고 지금 있네요. 윤석열 정권 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제가 제일 선봉에서 지금 비판하거든요. 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그러고. 네. 근데 제가 하나 덕본 거 있어요. 어떤 게? 1가구 2주택. 네. 네. 예? 엄청나게 세금 두드려 맞을 판인데 왜냐면 서울에 집 아. 있고 시골에 집 지었으니까 네, 1가구 2주택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세금을 안 때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아주 덕을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상식이에요. 아니 지방은 소멸하고 서울은 맞아요. 집중인데 시골에 가령 부모님이 시골에 살다 돌아가시면 자기 물려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그걸 세금으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건 몰상식이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책으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정권 뺏긴 거예요. 그럼 썸네일이 나오네요.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로. 잘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잘하고 있는 건 일반 잘하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아요.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개혁적인 정책이에요. 책상에서 뭐 그려가지고 뭐 무슨 중과세하고 네. 뭐 은행 대출 규제하고 이걸 부동산 잡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정권의 최대 실패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경력도 달라고 했는데 와 경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말씀 네. 드려볼까요? 1978년에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부 기자, 네. 미국 LA 특파원. 예. 연세가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어때요? 어떻게 되시나요? 25살에 들어갔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청년. 예? 군대 갔다 왔죠. 3년. 그런 어마무시한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럼 졸업을 하기 시기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졸업 전인데 한국일보는 고졸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시험 봤다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MBC 경향이었는데 거기는 대졸 졸업장을 요구했는데 일단 붙으니까 그냥 댕기게 해주더라고요. 졸업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들어간 뒤에 들어가신 뒤에. 네. 맞아요. 그렇게 할수 그때는 있죠. 경향이랑 MBC랑 같은 네, 회사였었어요. 같은 회사였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쭉 하시다가 어, 9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15대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2000년 그냥 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되셨죠? 힘들게 되셨죠. 1등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제가 연속으로 1등 하니까 네. 300명 중에 1등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최다 득표라는 게 1등이지. 파란이라고 왜냐면 부를 수도 없고. 뭐 2만 표도 못 얻고 된 사람들인데 저는 10만 표 물론 10만 표요? 전주 덕진구가 크기도 하지만 뭐 90%씩 90% 가 이렇게 항상 넘으셨으니까. 찍어주셨으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의원이 없죠. 쟤는 저 1등이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죠. 의원 네. 되시기 전부터 모르는 국민들이 없었으니까. 물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방송 기자로서 알려진 네. 거지만 정치 입문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제 훈장을 달아주신 거죠. 300명 중에 1등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네. 이 전주 시민, 전북도민이라는 백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꿀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늘 일어서서 네. 아니오라고 네. 노라고 외칠 수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쇄신 정풍 운동의 기수가 될 수 있었고 그 쇄신 정풍 운동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정권 재창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거죠. 뭐든지 이 진보 정권은 들어서고 나면은 그 여론 지형도 안 좋고 막 그 한 번씩 용단 뺏기죠. 폭격을 받으면 정권 재창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노무현 정권 뺏겼고 또 문재인 정권도 정권 뺏겼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다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는데 그 밑거름이 그 중심에 쇄신 서셨죠. 정풍이었고 네. 쇄신 정풍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에서 저를 1등으로 연속 만들어주셔서. 당선을 시켜주신 그 힘으로 제가 쭉 굉장한 이런 이력을 쭉쭉쭉 하셨다가 보니까 항상 당대표, 위원장, 대책위원장, 네, 당의장, 특사, 장관 한 번도 부를 달아보신 적이 없네요. 하나 짱. 늘 대장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재선의원 그 두 번째 1등 하고 나서 당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아요. 대표가 최고위원. 그래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어요. 근데 그때 당에서 말렸어요. 당신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도 4, 5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확 뭐 지도부로 올라가는 건 옳지 않고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껑충 최고위원 되고 뭐 지도부 되고 이거는 당신한테 안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돌파해서 제가 최고위원이 됐어요. 네. 네. 돌파했다는 건 아니 쉬운데 나는 할 건데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제 소신대로. 그래서 정치 4년, 5년 만에 이제 최고위원하고 그 뒤에 이제 당대표하고 뭐 당대표 당의장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당의 뿌리를 못 내렸죠. 당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아까 그 사주였나요? MBTI였나? 네. 그 아웃사이더의 어떤 기질이 있다. 그게 약간 들어막는 게 있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네. 사주에? 아까 네. 사주였었잖아요. 사주에 사주 믿으세요? 보세요. 저는 안 믿어요. 아이, 근데 네. 심리적으로 무의식 속에서는 맞아요. 영향을 받죠. 받죠. 맞아요. 좋다. 그래서 조금 좋은 게 좋다. 뭐 네. 이런 거 있죠. 좋은 말만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예, 영향을 예, 받기 예, 때문에. 그 예전에 대선 후보로 나서셨을 때 예, 많이들 보잖아요. 본다고 저희는 듣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정치인들 유명한 같은 곳에 경우는 가면 점을 본다. 정치인들은 역술인들한테 많이 왜냐하면 의지할 정치는요 곳이, 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선택일수록 대개는 참모들의 의견은 5대 5예요. 중요한 건. 네. 근데 다 들여다보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근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역시 리더, 네. 이 나의 선택. 지도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결정을 너무 빨리 해서 이제 오히려. 실패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결정해야 돼요. 맞아요.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 보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의존을 하는 정치인들이 사실 많죠. 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반장하셨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분단장도 못했어요. 왜요? 초등학교 이 때는 조그맣고 덩치도 네. 작고 또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구타가 심했어요. 구타가. 근데 제가 내무반 혁명을 한번 했어요. 네. 이 40명 내무반을 네. 이제 오늘부터는 구타 없다. 없다. 이제 내가 고참이 되면서 아, 병장. 대신 축구다. 매일 때리는 대신 축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바꿔놨다고 병영 문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쫄병으로 계속 얻어맞고 그럴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내무반 문화를 바꾸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사주 얘기 계속 했는데 적성운을 보니까 예. 이 사람의 욕망과 위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이해자 그리고 군중 심리의 유도자 그리고 많은 사람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나오십니다. 그래요? 적성이네요. 네. 사주가 많네. 지원, 그렇죠. 사주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주하고 MBTI하고 네. 어. 근데 또 비슷하게 가는 서양 사주가 MBTI인가요? 네. 뭐, 사주라고 네, 부르죠. 사주는 뭐 60가지잖아요. 그렇죠, 60가지 중에 서양 사주? 네, 재밌게 하면 서양 사주는 16가지. 근데 ENFP신데요.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이걸 미리 네. 받아보고 스파크형이라고요. ENFP를 네. 스파크형인데 스파크형. 네, 스파크는 불꽃 팍 켜가지고 막 새로운 네, 거 막 네, 상승한 형인데 가장 큰 특징이요. 뛰어난 언변, 설득력, 그리고 인생을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채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방송할 때도 그랬고 방송할 때 그랬어요. 정동영이는 맨날 비실비실한 것 같아.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생생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의정 단상에서 국회에서도 딱 단상에 마이크를 잡으면 까락까락하시네. 이 300명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야 내 말 좀 들어 하는 그런 이 기운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느껴요. 제가 가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 예. 그 여러 정치인분들을 만나고 질문도 하고 대담도 해봤는데 딱 두 분이 제가 눌렸던 분이 딱 두 분인데 눌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눌렸다는 거? 기가 막 눌려. 그렇죠. 이제 끌려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질문해도 답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냥 모든 어떤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두 분 중인데 대개는 초선 의원 등장하면 300명 의원들한테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지금도 목소리가 변해요. 이제 떨리거나 음성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저는 방송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매일 뭐 당장 앞에는 없지만 어쨌든 수백만 시청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훈련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기를 받으시죠. 흥이 난다고 할까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이 계셨는데 누구한테 그분이 기회 우리 누르셨어요? 님과 네. 박지원님 박지원님. 그래요? 네, 그 두 분, 이렇게 두 분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미안합니다. 그게 배워야죠, 제가. 네, 그래서 좀 그때 좀 의기소침 하셨겠네요. 아니죠, 이제 배워야지. 저분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자. 근데 또 ENFP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일거수, 일투족, 감지당하는 환경 정말 싫어하신대요. 아 싫어하죠. 아, 네. 그건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싫어하는 거죠. 감시당하는 건 누구나 싫지만 그런 환경에 저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 대학 때 3번 끌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신철폐 박정희 물러가라 해갖고 그 구류를 한 달 마포소에서 유치장에서 한 달 살았어요. 그때 20살인데 그 한 달 너무 길었어요, 한 달.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끌려간 게 이제 대학 3학년 때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네네. 그것도 박정희 물러가라 해가지고 잡혀가서 이제 석 달 갇혀 있었어요. 그 서대문 구치소, 서대문 형무소에다 갔거든요. 근데 이제 쇠창살 사이로 하늘이 8조각이에요. 이렇게. 늘 조각난 하늘을 보면서 통으로 된 하늘을 보고 있었어. 하나로 된 하늘을. 시적인데요? 예? 시적이에요. 하늘이 늘 조각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그 저서 옛날 개나리 아저씨 거기에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순창에서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 혼자 그 저희 동생들하고 농사지면 살으셨는데 아예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까지 갔다 그래서 다 집안 주변에서 저 칭송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맨날. 뭐 유치장에 들어가 있고 감옥 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막 그 서둘러서 서울로 대책 없이 보내셨구나. 이주하신 거예요. 서울로 논 팔고 다 해서. 근데 길도 모르는데 맨 먼저 익힌 길이 그 사근동이라고 이제 한양대학 비탈 거기 이제 사셨는데 거기서 55분 버스 타고 그 현저동 서대문 구치소 가는 길을 제일 먼저. 맨 먼저 익히신 거예요. 불효를 한 거죠. 불효. 군대 갔을 때도 보안사에 한번 끌려갔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하실에서 고문당했는데 이 갇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네. 갇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뭐든지 활짝 열어젖혀야 돼. 네. 그리고 터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갇혀 트라우마가 있으면 좀 있나 폐쇄 공포증 같은 그런 게 오는 거죠. 이게 열려 있어야 되고 툭 트여 있어야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 행동도 있어요. 예. 보좌관님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행동. 예.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네, 그리고 넓은 시야, 원래 넓은 시야를 가졌는데 매우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그 스트레스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그 최초의 가장 큰 쇼크는 제가 좋아하는 뭐 집사람이 들으면 좀 뭐 그런데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 때 네. 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감기가 들어서 못 온다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보가 왔던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실망해서 그때 명동에 그 챔피언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네. 옛날에. 거기를 원래 약속했는데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날 일요일인데 갔어요 그냥. 네. 갔는데 딴 놈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설마 했는데. 들어가는 순간 노래 많이 쳤나요? 그 녀석이 근데 ROTC 이거 복장이었어. 네. 나는 그때 1학년인가 네네. 뭐인데 네. 3학년쯤 된 거지. 3학년이지. 예? 그럼 네. 그 순간 세상이 진짜 하얀.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나오자마자 중국집에 가서 빼가를 시켜서 네.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상황인지를 이해해. 그 이제 빼가를 한 독구리를 닭광에다 딱 이제 어찌러찌하지.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터덜 그때 아르바이트 과외 입주 과외를 하고 있을 때 네. 아르바이트 집을 향해서 이제 명동에서 서대문 충정로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이게 휘청휘청한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책방에 들어갔어. 그래서 최문환 그 서울대 총장 하던 분인데 그분이 쓴 이 자본주의의 발달인가 뭐 그런 책이 눈에 들려서 전혀 네. 맞지 않는 그놈을 책인데. 가져와가지고 제가 밤을 새면서 예. 줄을 치면서 그 책을 독파했어요. 그렇게 타계를 하시는.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그 스트레스 얘기하니까 네. 최고의 스트레스였는데 네.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게 뭐예요?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뭐라고 끝났죠. 안 하셨어요? 끝났죠. 아프다며? 네, 하여튼 끝났어요. 쿨하신 한마디 거예요? 해주셔야죠. 넌 아파서 여기 나와 있니?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오늘 제가 때가 한독구리가 땡기는데. 이게 첫 고백입니다. 옛날 아팠던 청춘에 네. 아팠던 기억. 그러니까 왜 이 그런데? 실현당한 20대 네. 청년들 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네. 자본주의론을 독파하라. 자본주의론을 하나씩 즐거우면서 읽으면 사소한 거 직장 스트레스도 이렇게 완화될 수 있다. 다른 것에 열중하고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 다 실현당해 본 사람들 있을 텐데 그거 쉽지 피디님 않거든요. 눈물이 괜찮으세요? 다리 떠시는 분. 또 이제 제가 여쭤볼 게 이제 좀 약간은 지금보다는 조금 무겁게 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올드보이라고 자꾸 하거든요. 예. 영화 올드보이 혹시 보셨어요? 골든 걸스 혹시 아세요? 그래서 60대 걸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 많게는 60대 후반, 50대 후반 이분들 톱 가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을 박진영, JYP가? 네. 박진영 가수가 맹 트레이닝을 시켜서 걸그룹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뜨고 있어 세계 시장에. 네. 예? 골든 걸스. 이게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골든 걸스 말씀드렸지만 걸그룹 10대, 20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 이게 경험과 역량과 경륜이 필요한 분야가 정치입니다. 정치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정치를 잘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지도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거랑 예전에 그 정풍운동 예. 하고는 약간 또 결이 제가 아이러니하게 쇄신정풍은 되죠. 쇄신정풍의 타겟은 뭐냐면 기득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 주변을 싸고 호가호위하는 권력을 퇴출해라, 퇴진해라라고 요구한 것이지 기득권 타파였지. 그건 그 개념이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선거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건데요. 시대 정신. 왜냐하면 선거 때만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주인이에요. 주인으로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시대 정신 그러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인 주권자가 가려운 데가 뭐냐, 네. 아픈 데가 어디냐, 그걸 긁어주는 것이 뭐냐, 뚫어주는 막힌 데를 뚫어주는 게 뭐냐, 이거를 시대 정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제대로 못 싸운다. 듣도 보도 못한 유나무의 정권인데 이거 제대로 고개 빳빳이 들고 윤석열, 김건희 제대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의원이 전라북도에 한 명도 없구나. 네. 또 해봐야 신문에 한 줄도 안 나는구나. 방송에도 한 줄도 안 나는구나. 이래서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말씀드린 게
올드보이 최민식이 싸움을 되게 잘하거든. 안 보셨죠, 영화? 안 봤어요. 안 보셨으니까 지금 또 말씀드리게 하셨는데. 올드보이 꼭 최민식이, 볼게요. 네. 볼게요. 그래서 그 올드보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쌈 잘하는 네. 올드보이. 그 몽골 기병론이 예전에 시그니처였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제- 보면 싸움 잘하잖아요, 몽골 기병들이. 그 어떤 제가 서사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4.19 이후에 최초로 이쪽 민주 세력이 과반수를 얻은 정당이 열린우리당이에요. 제가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고 당의장이 네네. 초대돼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그때 그 슬로건이 몽골 기병론입니다.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스피드입니다. 속도입니다. 우리 정치는요. 도대체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질러도 그냥 그들만의 잔치야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땅에 아프고 답답하고 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즉각 달려가서 해결해내는 정치, 최소한 들어라도 주는 정치,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몽골 기병론을 기치로 치고 나왔는데 이게 불과 창당해갖고 제가 당의장 되고 한 달 만에 지지율 30%를 넘어갔어요. 네. 일당이 돼버렸어요. 네. 몽골 기병론이라는 게 정동영을 이야기하면 몽골 기병론은 항상 빠지지 않는 수식어라. MBTI하고 맞습니까? 저는 몽골 속전 속결 스파크형, 그러죠. 스파크형. 스파크형, 부고팡 하는 스파크형이. 저는 근데 사실 몽골 기병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몽골인들의 그 기상을 얘기하는 건가? 약간 그런 스피드, 거라고 속도. 생각했는데 스피드, 속도.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 인생 이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봤을 때 가장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제일 힘든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 고향에 또 집거할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문재인 민주당 대표죠. 문재인 대표가 거기 순창에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때 네, 오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갔었죠. 나와서 정치를 같이 합시다. 그때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민심은 반문재인이었어요. 그때는 다 문재인 싫어했어요.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거죠. 어렵지만 문재인의 손을 잡았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안철수가 왔어요. 네, 안철수 맞아요, 씨가 맞아요. 또 찾아왔어요. 순창에 찾아왔어요. 네, 네, 그때는 호남 민심이 이 새로운 세력 맞아요. 제3당을 원할 때 제3당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과오였습니다. 어렵더라도 민주당의 길을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지대 정당 창당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맹주라고 하면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와서 반드시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기 같이 때문에 했었어야죠. 그때 당시에 창당이 됐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민생당이 그래도 쭉 민생당까지는 아니구나.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뭐 돌이켜 생각하기도 돌풍을 참 일으키긴 싫은 했는데 네. 그런 저의 정치 경험입니다만 역시 이제 그런 실패의 경험, 패착의 경험 이런 것들 모두 다 제 정치 인생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어제 이제 우리 녹화 날짜로 어제 이낙연 예. 이제 탈당을 하고 자기 이제 마이웨이 가겠다. 예, 그걸 보시면서 또 어느 정도 생각이 깊어지시겠어요? 제가 실패해봤잖아요. 네. 그리 가면 실패한다. 가면 안 되는 길이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 문자라도 띄워보시면 예? 어떨까요? 저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무슨 이 다당제 어쩌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이재명 실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누구 실어서 하는 그런 반사적 결정 그것은 성공하기 어렵죠. 정치인으로서의 좀 결정은 아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적인 결정이지 사적인 결정. 공의, 대의를 위한 결정은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뭐 이준석 신당하고 뭐 손을 잡아서 제3당 돌풍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는 다른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려 있긴 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쪽이 더 궁금하긴 막 하거든요. 왜 저러는 걸까요?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저분은 왜 저래 또 이렇게 그치. 방향이 그러니까요. 흥하더라고요. 저도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게 왜 정치를 하는가, 왜 아직 정치에 남아있지라는 것인데요.
정치는요 공의 영역입니다. 공, 퍼블릭. 네. 그러니까 공의 반대말이 사. 사잖아요. 사. 누구나 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사를 버려야 합니다. 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손해인 거예요. 공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근데 말만 공이지 실제는 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요. 겉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공익, 공의, 대의에 충실한 정치인이 많을수록 정치는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도 괜찮은데 말하자면 공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사가 판을 치는 정치. 이제 이게 그 극단에 옥석을 잘 이르면 가려야겠네요. 이게 극단에 이르면 이제 나라가 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이 크고 분노가 있는 것은 정치에 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 우리 님은 사가 거의 없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있지만 정치를 하는 동안 살을 죽이려고 부단히 아침 저녁으로 노력합니다. 점심에도 노력하셔요. 자, 그럼 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징크스, 예. 뭐 고민은 빼고 징크스 어떤 콤플렉스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콤플렉스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콤플렉스 충분하십니다. 저는 좀 더 크십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 공부를 계속 잘한 건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가신 이유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셔 점수 가지고요. 맞춰서 가신 거죠?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네. 선생님이 그 천관우 선생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그러니까 그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그 좀 반골이었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주필에 그 천관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참 언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제가 그분의 그분은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고 역사학자이면서 언론인, 기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국사학과를 갖고 그리고 이제 기자 시험을 봐서 간 게 그분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근데 공부를 못 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냥 아주 수재형으로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방금 우리 안 맞췄는데 바로 쳐다본 거는 말하는 알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하나 하고 네, 끝내죠. 그럴까요? 네. 마지막에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좀 날카롭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17대 대선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였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낙선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는데 만약 다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명박, 박근혜 누가 더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감옥 갔잖아요. 네? 두 분 다 감옥 갔어요. 네. 그러면 갔다 나왔죠 지금은. 네.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 뽑은 거죠. 아,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직선 대통령이 8명인데요. 온전한 분이 지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평균 시민들이 8명 모여 앉았을 때도 그런 조합은 안 나와요.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제도, 황제 같은 대통령을 뽑는 이 시스템 이제 고쳐야 합니다. 예? 고쳐야 해서 이제 대통령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을 의회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뽑을 때 0.7% 간신히 이겼는데 맞아요. 지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독재라고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하죠. 네. 근데 독재인데 야당도 있고 사법제도도 있어. 근데 이제 법을 가장해서 검찰 수사권 갖고 해. 그래서 이거를 연성 독재, 예? 백색 공부하고 독재, 갑니다. 연성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연성 연성 독재. 독재라고 네. 해요. 총칼로 하는 거를 강성. 강성 독재, 경성 독재, 사람 죽이고 막 5.18 광주에 죽이고 네. 전두환 독재, 박정희 독재, 이건 경성 독재고 윤석열 독재, 이건 연성 독재라고 합니다. 네. 마치 민주주의 같이 포장했지만 사실은 독재예요. 맞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번 밸런스 게임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와 지금 경쟁을 계속 하셨거든요. 내가 후배라면 선배에게 양보했다, 안 했다.
내가 선배라면? 후배라면. 아니요. 저는 선후배 이거는 사적인 관계거든요. 네. 예? 형님 동생 조폭의 세계잖아요. 맞아요. 공의 세계에서는 가치입니다. 가치. 예? 가치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정말 전주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의 우리 후배 정치인 가운데 정말 자기 살을 죽이고 공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제대로 싸우는 의원이 있으면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답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갈게요. 가로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 제가 여쭤볼까요? 정치 시작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MBC 계속 기자로 남아서 MBC 사장이 되겠다. 아니 나는 그냥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 저는 사장 꿈은 없었어요. 다만 미국의 전설적인 크론카이트라는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앵커가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론카이트가 말하면 진실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MBC에 입사하면서 쓴 한국의 크론카이트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크론카이트는 되지만 사장은 될 마음이 없으시고 그런데 정치는 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걸로. 네. 자, 끝으로 저기 카메라 우리 어디를 보셔야 되죠? 이쪽 보시고 저기 말씀은 진짜 짧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전라북도 또 전주 대한민국에도 2024년 분명히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제가 할상입니까?